김건희 특검 소식도 있는데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는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 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뭐 그동안 알려져 있던 이 권성동 의원을 향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는 혐의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 이런 것들에 더해서 오늘 기소된 혐의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대선 전후로 한 2022년 3월과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가 되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도 모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 모든 불법 정치자금의 자금 출처가 통일교 교단 돈이라서 네. 횡령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 정치자금 전달하고 그게 윤석열에게 넘어갔다. 요 얘기도 사실 같이 네, 들어가. 그 중에 일부가 뭐 왕이 써 있었다 그러죠? 네. 왕과라고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고. 노리게 5천만 원어치에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한학자 씨는 사실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울부짖었다는데 구속 기소된 이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그러니까요. 취재된 게 있나요? 한학자 관련해서 네.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무슨 일을 잘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데 대통령실에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면회 한번 갔다 오세요. 그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통일교 교인이라고 하면서 면회 한번 갔다 오세요. 그렇지. 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그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은데 그 종교인들과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결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방송할 때 후원금 후원해달라고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치 자금을 받으면 이제 회계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쓰기가 조금 더 자유로워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후원금은 쓰기가 좀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받길 원하거든요. 근데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후원금 달라고 하시는 분 드물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일반 지지자나 대중을 통해서 후원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결합하게 됐을 때 후원금 받기가 너무 편하고 헌금식으로 이렇게 받기 너무 편하고 그리고 동원력, 그 종교인들의 동원력이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맹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방식의 어떤 군중을 몰고 다니기에는 종교와 결합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없이 자연방으로 이제 계속 나가서 뭐 후원금 주세요,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손쉽게 종교인과 손잡았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쉽게 정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주로 큰 손들한테 받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비리가 또 많이 맞습니다. 발생을 그러다 하게 보니까 되고. 뭐 윤상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강훈 씨 그 집회에 올라가서 그런 어떤 대중적인 어떤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때 네.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뽕이 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후원 방식이 저는 정치 행태 방식하고 좀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소액이잖아요. 5천 원, 만 원, 뭐 5만 원 받아가지고 그쵸. 그 대중 정치를 하는데 맞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유지들, 뭐 그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500만 원씩 이렇게 한도 꽉꽉 채우고 또 한도만 채워서 받지 않을 거예요. 막 한학자 이런 그래서 사람한테 쪼개기 뭐 후원도 그렇죠. 쪼개서. 쪼개기도 하고 뭐 뒤에 막 5천만 원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소수를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어째서 종교인들과 이렇게 잘 결합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저는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너무 순진하네. 제가 좋은 거 알려드려요. 근데 진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후원해달라고 후원 계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홍보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쪽 의원들은 네. 막 이런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항상 이렇게 그거예요. 후원 판례 계좌, 만들어 판례 와가지고 만들어서. 후원을 사실상 호소를 하는데 네, 맞아요.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만약에 윤상현이었으면 그 집회 올라갔을 때 현수막 하나 만들었을 텐데 윤상현 후원회 하고 전혀 그런 게 없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강훈 씨가 들어오구나. 마이크 쥐고 도와주세요 하면 아, 그냥 그렇죠. 쫙 쏘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구속이 안 된다, 뭐 기소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당에도 뭐 돈을 뿌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못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사실 그 어떤 불신을 잠식시키는 그 구속 기소가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도 메시지 났어요? 네, 권성동은 자기가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이런 레토릭을 제일 잘 썼던 건 MB였는데 네. 권성동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이 MB한테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런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뭐 본인에 대한 거는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거는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같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가짜 뉴스에 특검이 매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받겠다,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에 돌아오겠다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권성동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저 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많은 죄를 찾으면 돼요. 더 많은 돈을 찾으면 됩니다. 네. 권성동이 돈을 통일교로부터 1억 받았다. 이걸로 이 혐의로 구속됐는데 아마 거기 지금 구치소에서 누워서 웃고 있을 거예요. 네. 야, 이거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희가 이 강릉의 기백과 관련된 일들을 지금 취재 중인데 네. 강릉에서 벌어진 일들. 네. 강릉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만에 권성동이 없는 선거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강원랜드 때도 그랬지만 강릉에서 벌어진 각종 이권 사업, 그다음에 이제 뭐 강릉 출신 사업가들의 이익 이런 거를 위해서 권성동이 복무해온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이 왜 필리핀 갔을까? 필리핀에 왜 마르코스 봉봉하고 뭘 했을까? 왜 거기에 돈을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을까? 그 얘기. 네. 통일교에서 큰절하고 뭘 받았을까? 받았을까? 이 얘기 해야죠. 더 해야죠. 더 찾아내야 되는데 특검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그리고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구속 기소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 본부장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뭐 한학자 총재도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통일교는 뭐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 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특검은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좀 생각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한학자 총재는 어서 고령이잖아요. 네. 어서 진실을 얘기하고 이실직고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는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학자 총재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 뭐 종교단체에서 네. 돈 주고 의원들 몇몇 배지 몇몇 달아주고 대통령한테 대통령백 만들고 싶다. 그럴 수 있다고 봐. 그 뇌물을 받아 먹는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잘못됐지. 한학자 총재님은 근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오래 계시는. 그 특검의 기소장, 그러니까 공소장을 제가 봤는데 오늘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네. 통일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정치인들한테 돈을 준 거를 특검이 확인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일본에서 돈 준 정치인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날아갑니다. 이시바가 날아간 이유가 다 통일교 관련된 이유예요. 그래서 통일교가 정치인들한테 뇌물 주고 그 교세를 이렇게 넓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통일교가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 하나,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정상한테 돈을 줬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을 메이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에 줄을 댄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한테 돈 1억 준 걸로 해결이 낫겠냐. 네. 이런 걸 보면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김건희 특검이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중에 하나가 이 통일교가 우리 정치에 국민의힘에 윤석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돈 주고 얼마나 뭘 했는지 이걸 밝히는 건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거는 아직 혐의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남아 있는 영역. 그거 해야죠. 1년에 평균 한 4,500억 정도가 통일교에서 계속 들어와서 뭐 3년이면 1조 2천억 들어오고 그런 게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관리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한테만 뭐 목걸이 주고 명품백 줬을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압수영장 안에. 예.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종교계에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아웃사이더든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종교계에서 끊임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종교계하고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에 3년치면 회계 자료까지 다 뒤진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더 많은 뿌리가 확인이 되면 진짜 종교하고 정치를 단절시키는 뭔가의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빗속에서 통일교 그 신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홀리 마더 뭐라고 이렇게 써진 거 옷 입고 정문 앞에 네. 그 전원궁 그 정문 앞에서 막 하는 거 많이 뉴스에서 네, 봤습니다. 봤죠. 네. 3년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고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직접 한 적이 네. 있고 네. 또 그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윤땡땡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네. 연기 신청을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네. 이상하잖아요. 그분은 마치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여러 이야기도 나왔는데 본인이 출석 안 할 이유도 없고 비밀의 방에 갔더니 뭐가 명품이 뭐 한가득 있더라 뭐 네.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나오고요. 통일교 이런 부분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문제는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게 문제고 예. 미래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돌아가는 꼴을 좀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가 다시 나온 거는 과거 세력과의 전쟁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뿐만 아니고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장동혁이 또 출마해요. 네. 그리고 전환길도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그리고 그 특정 종교가 연관되어 있고 그동안 그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장악해서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인데 극우 정당이 아니고 완전히 종교 정당, 특정 종교 정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특검이 막 이 뿌리째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해서 사실 이 기세면 곧 정광훈 당하고 꼭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도 남을 수 그러고도 있는. 남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극우화가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종교와 결합되면서 도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씨앗을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산되는 것이 정말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통일교의 그 윤땡땡 씨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도해서 했을 때 또 이게 나왔었잖아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쯤에 대략 600억 정도 원정 도박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거 이제 또 나오는데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윤핵관이든 누구 실세가 그걸 알려줬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비해라라고 지시하는 녹취록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가 있을 때만 해도 앞에 이제 문선 해갖고 이제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달과 해를 가진 지도자에서 한국에서는 이단 사이비로 몰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포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미국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종교로 한때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는 종교적 요양을 같이 노력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선명을 제2의 예수로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찍혔어도. 근데 그 아들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파행이 이러면서 다시 한학자 총재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서 더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아들들도 다 지금 뿔뿔이 터져 있고 뭐 재산 쫓겨나고, 소송도 있고 예, 막 어지럽습니다. 네. 근데 원정 도박을 하다 걸린 거예요. 국내에서 이단 사이비 멍해를 벗기 위해서도 권력이 붙어 로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다가 원정 도박까지 하면 수사를 받으니까 그게 650억대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건 밝혀지면 신도들도 아무리 맹신도들도 그러니까 악착같이 윤석열 세력에 붙을 수밖에 없었는데 종교 세력들이 정보가 빠릅니다. 당연히 실세는 김건희다. 김건희한테 붙은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역시 약간의 사이비로 김건희 옆에 붙어있는 건진이랑 함께 붙은 거죠. 이게 전체적 얼개가 맞을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럼 김건희한테만 줬겠습니까? 윤석열에게만 줬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실행해야 될 수족들한테도 같이 줘야졌다 꼬물을. 정치자금이나 뇌물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또 통일교는 돈이 많습니다. 교세가 대한민국에서는 작지만 다른 나라에서 교세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윤재원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원래 이 극우 폭력주의도 위험한데 종교적 극단주의하고 결합이 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해산돼야 될 정당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그래도 거대 보수 정당이 정광훈한테 합당하는 게 아니라 정광훈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전환길이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길게가 등장했어요. 길게가. 아니 진짜 김재섭, 김용태, 한지아 이런 사람들 뭐 합니까? 그렇죠. 싹 다 들고 일어나서
진짜 이러다 국민의힘당 구정당 된다. 완전히 이제는 역사에서 심판받을 지금 일어나가지고 당 정풍운동 해야죠. 뭐 소장파 뭐 옛날 정풍운동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뭐 네. 입장을 내긴 하던데 개별 입장이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네. 똘똘뭉쳐 원내 개혁파들하고 원내 개혁파들이 똘똘뭉쳐 이건 지금 당내 투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네. 진짜 전환기라고 정광훈한테 먹히겠네. 네. 그래서 이렇더라고요. 이런 얘기했더라고. 쌍권은 이제 한물 갔고 네. 쌍전의 시대가 왔다. 쌍전. 네, 쌍전의 시대가 그러네. 왔다. 쌍전이네. 전환길, 정광훈 네. 여기에 다 먹혀 들어가는 정당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국힘을 사실상 관뚜껑에 못질하러 온 사람을 지금 웰컴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유는 뭐겠어요? 전환길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환영하잖아요.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정광훈하고 전환길에 네. 대리인으로서 자기 바저지 사장으로서 오늘자의 밭글에 보면 예. 소위 찌라시에 보면 최고위원 런닝메이트로 전환길과 김계리를 한다 뭐 이런 예. 밭글이 지금 돌아다니고 뭐 있습니다. 장동혁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쌍전의 시대가 돌아왔다. 쌍전의 시대가 됐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짜 그런데 뭐 진짜 전환길이 권리당원 당비를 3개월 안 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얘기가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건- 그좀 8월 그렇지 8월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많습니다. 뭐 출마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환길이 주어가 아니에요. 기존에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영남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확고하게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배지들 이 사람들이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환길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도 역시 필요하고 그 세력들 종교 세력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3년 동안 버티면서 국회의원 배지 그대로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꼼짝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당권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즉시 끝난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한동훈 죽어도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한테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전환길도 받아들이고 정광훈도 옆에서 막 도와주겠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태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한 10% 15%만 된다 하더라도 그 세력하고 선을 긋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친한계 그룹이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비 종교, 무속화되어 있는 종교 이런 종교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게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것 대다수 같아요. 큰 네. 우리나라의 종교는 사실은 굉장히 종파도 다양하고 덩치도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붙을 거야 그런다고 붙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통일교 같은 데는 다르잖아요. 음. 한학자라는 사람이 윤석열 지원해줘.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문자 쫙 돌려가지고 뭐 당원도 가입하고 가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게 가능한 종교란 말이에요. 특정인을 대표로도 만들려고 이렇게. 네, 권성동 의원 대표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도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그 누구야? 그 뭐 이만희. 이만희 가가지고 교육받는데 법무부 교육받는데 들어 누워서 받는다잖아요. 그 처음 사례라 첫 사례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길거리 다닐 때 막 경호도 하고 경호도 막 하고 이러고 지나가는 대한민국이 거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훨씬 더 잘 붙는 거지. 권력 있는 쪽에.